안녕하세요. 라라골프 예라입니다. 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뭐 지난화에 이어서 계속해서 시리즈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카페에 글을 남겨주셨던 내일 할게요님 글을 가지고 지금 계속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체중 이동에 관련해서 뭐 개념적인 측면에서 보면 3종 세트라고 얘기할 수 있죠. 네, 슬랏, 뭐 레깅, 체중 이동 그게 다 이어져 있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레깅을 저는 이제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해석하는 게 맞다. 예. 레깅은 만들어내야 될 어떤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다 이렇게 네. 설명했죠. 자, 그러려면 트랜지션이 되려면 체중 이동이 돼야죠. 네. 근데 이것도 이제 그 내일 할게요님에게 이야기해준 그 후배 프로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체중 이동은 저절로 되는 거다. 연습할 것 없다. 자연스러운 동작이다. 그런가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코난 같은 피니시 동작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리고 연구의 부작용이죠. 아니요. 실제로는 연구 안 하는 뭐 많은 사람들이 필드에 나가서 필드 레슨을 제가 해보면 체중 이동 안 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럼 그런 현상은 도대체 프로들이 어떻게 설명하죠? 아, 근데 이 글에서는 네. 체중 이동에서 어떻게 얘기를 한 거냐면 프로들은 이미 체중 이동에 대한 연습들이 완벽하게 되어 있기 아니, 때문에 그리고 거기 써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보시면 골프를 좀 웬만큼 치고 어느 정도 구력이 되는 사람들은 다 하는 거 아니냐. 네네네. 그러니까 뭐 그거 따로 연습할 거 없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데 실제로 구력이 뭐 10년이 넘은 사람도 체중 이동이 안 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예, 아마추어 고수들 중에서도 예. 보면 역피벗으로 되는 양반들도 꽤 있죠. 예. 그래서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근데 이 점에는 공감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그 망치 가지고 제가 설명할 때 어떤 슬롯이나 레깅이라는 게 우리가 다 본능 속에 있는 거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체중 이동이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우리가 할 줄 아는 거고 이미 생활 속에서 하고 있고 많은 운동을 우리는 체중 이동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탁구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죠. 네. 다 체중 이동이 일어나죠. 배드민턴 이렇게 하죠. 뒤로 왔다가 테니스, 배드민턴 다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물건을 주고서 멀리 던져봐. 그럼 다 체중 이동 하죠. 이쪽으로 왔다가 네, 다 하죠. 기본적으로 다 하죠. 그러니까 뭔가를 강하게 멀리 보내야 하는 모든 운동은 체중 이동을 하죠. 체중 이동을 한다. 그럼 그거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르칠 필요도 없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동작이다. 네. 그런데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제가 주목하는 점은. 자, 제가 그래 3종 세트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 슬롯이든 아니면 레깅이든 체중 이동이든 이제 이걸 뭐 역체중이 걸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리버스 피벗이 걸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동작. 이 모든 것이 제가 보기엔 너무나 자연스럽고 우리 속에 있는 본능에 가까운 다 할 줄 아는 거다. 그리고 다른 운동에서는 다 한다. 망치질에서도 하고 테니스 할 때도 하고 배드민턴 할 때도 하고 뭐 다 하는 거다. 그런데 왜 유독 이런 동작들이 골프에서는 잘 안 되냐. 그러니까 체중 이동이 왜 안 되냐. 할 줄 아는 거다가 아니라 왜 안 되나. 왜 이상한 이런 동작을 하고서 치고서 뭐 지난번에 어떻게 됐지? 코난 어떻게 했지? 이렇게 발레 동작을 하다가 결국 넘어지는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 왜 예술적인 동작이 나오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이 골프는 볼을 띄워야 된다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띄우려다 보니까 이렇게 펄리려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되는 거라고 저는 그냥 생각하고 무서워요. 있었거든요. 체중 이동 많이 하면 못 맞출까 봐 무서워요. 난 네가 더 무서워. 아니, 이상하게 근데 칠까 봐. 실제로는 서 PD 같은 경우에도 체중 이동을 본인은 저렇게 얘기하지만 굉장히 체중 이동이 이상한 구조로 체중 이동이 되고 있는. 역으로 하지. 예. 그치? 그렇게 해서 제가 욕을 그랬더니 했거든요. 또 혼자서 연구한 샷이 뭐 이런 거 아니야? 혼자 연구했다고 이렇게 해서 치면 선생님 저 180야드는 그냥 180m는 그냥 바로 가요. 이게 본인이 연구한 게 이런 샷이야, 이런 샷. 그지?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이렇게 쳐요. 아니에요. 거꾸로인가? 이렇게인가? 쇼게임 스윙을 그냥 하는 거예요. 꼬임을 최대로 하고. 그러니까 이 한 발에 이렇게 넣었나? 이렇게 하고서 그냥 쳤나? 쇼게임 스윙 할 때처럼 저쪽 방향이면 어. 왼발 뒤로 빼고 쇼게임 이렇게 하죠. 그렇지, 이렇게. 그냥 풀스윙을. 그렇지. 이 자세가 뭐냐면 체중 이동 안 하겠다는 뜻. 네네. 네, 체중 이동 안 꼬임만 치고. 그렇지.
그러니까 애시당초 코난 스윙인 거지. 그렇죠. 옛날에 그 처음부터. 발 모으고 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체중이동, 이것도 마찬가지로 체중이동 자연이 되는 거다. 자연이 되는 건데, 안 되는 이유들을 해석하고 그걸 풀어줘야 되는 게 선생이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네네. 그첫 번째는 체중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는 상체 중심의 스윙. 이게 가장 근본적인, 그리고 네네. 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끼질을 한다고 생각하면 내가 온몸을 써서 이렇게 해야 도끼질을 한다 그러면 체중 이동을 하겠죠. 무조건 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박아도 되네라고 하면 체중 이동을 안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찍어쳐라도 망치질 있는 같은 걸 할 때는 우리가 체중 이동을 안 해요. 근데 도끼나 곡괭이질이나 뭐 이런 걸 할 때는 이렇게 체중 이동을 해서 하죠. 떡매를 칠 때도 보면 가벼운 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절구에 있는 깨를 빻는다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하죠. 네네. 근데 떡매를 친다 그러면 이렇게 하죠. 왜냐면 무거우니까. 또. 네, 무겁기도 하고 그 정도 에너지가 아니니까 굉장한 에너지를 발생시켜야 되니까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체중 이동을 안 하는 사람의 1차적인 원인은 뭐냐면 그렇게 큰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것을 여기로 하려고 생각해 보면 사실은 뭐 그렇게 안 해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쳐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체중 이동을 안 하겠죠. 그죠? 그쵸. 네, 뭐 질문 뭐. 도끼질을 처음에 하면 무서워요. 제대로 못 치면 옆으로 막 튀고 막 제대로 딱 못 맞추면 옆으로 비껴나면서 막 이렇게 다칠 것 같고 이러니까 그것도 이렇게 처음에 못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아니야, 이거 봐요. 그거 다 마찬가지예요. 망치질도 사실은 처음엔 사람들이 망치질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한다. 근데 이제 그거 하다 보면 요령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하죠. 탁구도 처음 치라 그러면 이렇게 체중 이동 못 해요. 다 이렇게 한다니까, 이렇게. 다 이렇게 한다니까. 이것도 안 되고, 스매시도 안 되고, 골프에서 보이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오류들. 우리가 얘기하는 로테이션 동작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스매시 동작이 안 되고, 뭐 이렇게 갖다 대려고 하는 동작들이 돼요. 계속 돼. 그런데 나머지 대부분의 일들은 그냥 반사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면 쳐야 되고, 근데 자꾸 치다 보면 요령이 생기고, 네. 그런 학습과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 안 해도 그냥 돼요. 그지 않아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가네 하고 느끼거든요. 근데 골프는 자기적으로 운동을 만들어내야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반사적인 운동이 아니라 이런 동작을 지가 만들어내야 된다는 굉장히 복잡한 구조 속에 있는 거예요. 아, 오히려. 오히려. 그러니까 반사적인 운동이 아니라는 거죠. 네네. 정지 상태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뭔가 이걸 가리켜야 되는 운동인 것처럼 생각되어지게 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네. 그 이제 제가 체중 이동이 안 되는 사례들을 보면 이제 상체 중심의 스윙을 하는 경우 뭐 그렇게 큰 에너지를 발생시키려고 하는 운동이 아닌 것으로 혹은 내가 가지고 특히 이제 그런 힘이 좀 있는 사람들이 이런 운동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내 에너지가 굉장히 제가 여기서 가리켜 봐도 이게 딱 근육이 발달해 가지고 이게 팔뚝이 막 이런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 그냥 이렇게 해도 갈 것 같거든. 충분히. 이런 사람은 체중 이동이 필요 없지 그냥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근육질에 이렇게 몸에 자기의 근력이나 에너지에 대한 과신이 있는 경우. 야,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갈 것 같은데 체중 이동이 안 생기는 거야. 이런 경우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책에서도, 요번에는 제가 책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수직 착각인 경우. 그러니까 운동 자체가 이렇게 일어나는 운동이라고 힘을 이렇게 쓰려고 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원이 이렇게 돌았다 이렇게 간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가니까 체중이 이렇게 걸리는 거지. 근데 풀려면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수직 착각에 빠져 있는 경우에 체중 이동이 잘 안 되더라. 이런 경우가 전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는 거예요. 대표적인. 그 다음에 이제 뭐 코난님이죠, 코난님. 두려움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움직이면 안 맞을 것 같은 두려움. 그렇죠, 뭐. 근데 그거는 뭐 골프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까 예를 들었지만 탁구도 처음에는 이렇게 갔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맞을 것 같겠죠. 공이 오는 리듬에 맞춰서 갔다 이렇게 한다는 게. 그러니까 서서 이렇게. 탁구 처음 배우는 애들도 다 이렇게 해요, 이렇게. 이것도 옆으로도 못 뛰어. 그러니까 이렇게 서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죠, 이렇게. 테니스도 마찬가지. 네네. 근데 그런 게 뭐 있겠죠. 지금 얘기한 것처럼 두려움. 그 다음에 띄우려는 욕구. 뭐 이런 네. 게 있겠죠. 네.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봐봐요. 지금 얘기한 것도 두려움이든 띄우려는 욕구든 다 마음의 작용이잖아요. 마음의 복잡한 작용들인 거잖아요. 네네. 그죠?
그걸 이제 뭐 저는 계속 탐진치로 욕심에 의해서 작동이 안 되고 있든지, 그러니까 그런 건 치에 해당하는 거겠죠. 경험적으로 부족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넘어서지 못하는 거잖아요. 새로운 도전으로 그걸 극복해야 될 텐데. 그건 이제 치에 해당하는 것일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봐. 체중운동은 이 모든 것이 다 할 줄 아는 거고 자연스러우고 본능적인 건데 그 장애가 어디선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풀어줘야지. 너 체중운동이 안 되니? 그 다음에 뭐 자연스러운 건데 뭐 그건 연습할 필요 없어. 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저는 제가 보면 굉장한 장애가 발생하고 있어요. 놀라운 건 뭐냐면 여기 스크린 골프 칠 때는 잘 쳐요. 이렇게. 필드 나가면 이렇게 쳐요. 네. 그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지만 이거 보고 계실 테니까 아실 거예요. 마못이 있어요. 마못이. 그러니까 본인도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스크린 칠 때만 하더라도 그럼 뭐가 달라진 거냐 이제. 가장 스크린 골프와 필드 골프가 유사한 것이 티박스잖아요. 다를 게 없잖아요. 네네. 넓어진 똑같죠. 공간이. 그런데 여기서는 딱 치면 200m 이상 쫙쫙 나가요. 게임할 때도 잘해요 또. 그런데 필드 나가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경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뭐 어떻게 스크린으로? 네. VR로? 그러면 자신 있게 칠 것 같아요. 그래. 해봐. 그래서 저는- 저도 오죽하면 이러겠어요. 그래서 이거 보라 이거지. 이게 자연스러운 건데 안 되는 이유를 찾는. 뭐 저는 몇 가지 지금 뭐 더 있겠죠. 더 있을 텐데. 그게 더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 마음의 장애들을 혹은 이런 어떤 착각들, 어떤 그런 것들을 다시 설명하고 새로운 운동 경험을 시켜주고 라고 하는 것이 선생이 해야 될 일이고, 또 상급자가 좀 초심자들에게 안내해 줘야 될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너 왜 안 돼? 자연스러운 건데. 어? 연습할 필요도 없어. 뭐 이건 아닌 것 같다는 거지 내가. 네. 이상. 오늘까지 3번의 시리즈를 통해서 그 네일 할교님의 글에 대해서 스윙에 대한 글이죠, 사실. 뭐 저희가 좀 소장쌤 모시고 알아봤는데요. 한번 3가지 시리즈를 오늘 2편을 처음 보셨다 그러면 첫 편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아마 이 스윙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좀 좋은 시간 가진 것 같고요. 다음에는 이제 그러면 체중 운동이 안 되는 또 하나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꼬임과 풀림에 대한 이야기를 요새 제가 지금 이 훈련소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강의 가서도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상체의 힘을 자꾸 쓰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체로부터 이어지는 어떤 좋은 꼬임의 발생. 그러니까 좋은 에너지, 우리가 써야 할 어떤 에너지의 발생량이 부족하면 사람이 본능적으로 느끼거든요. 네. 야, 너는 지금 보내려는 게 저기잖아. 근데 이런 거잖아요. 내가 저까지 공을 던지려고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갈 것 같아.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걸 이렇게 던질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저까지 던져야 되는데 이게 여기까지밖에 안 갔어. 여기까지밖에 안 가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막 온갖 다른 힘을 써서 막 이렇게 던진다든지 막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다른 에너지를 쓰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좀 꼬임의 양질의 꼬임? 꼬임 양? 그러니까 어디를 꼬우고 있느냐? 그러니까 하체 주도형이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근육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양이 충분치 못하면 다른 근육을 쓰게 되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요새 좀 강조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다음번에. 그러니까 저같이 다른 근육도 없는 애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래, 그나마 있는 거라도 쓰자. 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번에 그 얘기는 좀 자세히 드릴게요. 네. 하여튼 오늘로써 시리즈는 마감하겠습니다. 네. 다음 화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